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블랙먼이라고 보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조진웅 주연의 이한이도 나오고 당시 외환은행 관련 론스타 매각 관련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로 알고 있죠. 저도 그 영화를 봤었는데 비통하기도 하고 좀 통쾌한 느낌도 있었고 과연 어떤 사건인가를 살펴보게도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머니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죠. 그 드라마도 외환은행 매각 관련된 내용과 IMF 그때 국제통화기금 우리나라 그 국제통화 그 금융 위기 때 그때 IMF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드라마의 배경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저는 론스타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그 론스타 관련된 지금 2차 먹기가 좀 지금 또 생길 수 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5조 원을 배상하라는 분쟁, 이 분쟁을 각하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논리를 우리 금융당국이 외면한 정황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2차 먹튀라고 하면 론스타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5조 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다양한 그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KBS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론스타 사건에 그 무마해준 그 당시 론스타와 당시 금융감독위에서 감사를 했던 그 당시 문건, 그 당시 그 인수를 당시 담당했던 그 중재자와의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많은 파장이 일고 있고요.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이제 론스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을 인수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거를 인수를 허가해줬고, 그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체 국민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조건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을 금융위가 자인했다는 문건이 나왔고요. 더 큰 문제는 재판 결과 천문학적인 세금이 나가는 상황이 돼도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론스타에게 얼마나 나가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산처가 국회에 보낸 회신을 보면 정부는 패소 여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도 예비비로 론스타에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돈이 론스타에게 넘어가도 돈을 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야 얼마를 줬는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나갈 수도 있는 이 소송. 그런데 이 소송의 디테일에 대해서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소송과 관련해서는 일체 비밀로 해야 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준 사람이 지금 대구의 달성군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참 이런 자를 어떻게 뽑아줬는지, 그만큼 대구를 거의 뭐 범죄인을 그냥 국회의원으로 몰아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대구 시민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제가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국제금융위기가 왔었고, 그 금융위기에 따라서 IMF 국제통화기금을 통해서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을 지원하거나 외화를 이용해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것들을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독일에 있던 페르츠 은행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분을 29.79%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은행 또한 본사 경영난을 시달렸고 외환은행을 매각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게 되었고, 매각을 본격화하고 하면서 미국의 이제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당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한 게 법적 규정이었는데, 론스타 사건은 아시겠지만 2003년 조작된 BIS 비율에 따라서 한국 외환은행이 아주 튼튼했던 외환은행이 잠재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서
미국에서는 금융업을 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국제투기자본 론스타에게 헐값 매각된 그 사건들입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론스타는 거대 건물들과 건축물들 이제 그것들까지도 이제 구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죠.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차익과 이제 이득을 남기게 되었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뿅 하고 집에서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이 천문학적 차익을 챙기게 된 론스타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외환카드를 합병하게 되면서 주가 조작과 그리고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했다. 그래서 론스타 매각 작업을 도왔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외환은행이 스스로 론스타에게 인수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까지 벌어졌고, 그 당시 검찰 조사에서 그 담당 중수부장이 바로 그 국정농단 특검의 박영수 100여 명 정도가 이제 론스타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그 당시 검사 중에 윤석열 검사총 지금 현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이 론스타 게이트는 어떻게 결과가 끝났냐면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국정농단, 지금의 박근혜 예전 박근혜 국정농단에 또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로 끝났잖아요. 박근혜 7시간과 중요한 범행은 거의 이제 무마되고 빨리 끝나버리고, 이명박 BBK 주가 조작 게이트도 그렇고, 네, 지금 론스타 게이트 같은 경우도 무죄로 그 당시에 은행장 이강원 당시 은행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결론은 무죄로 판명되어 그 법원이 판결했고, 그냥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했다는 혐의 정도만 인정되는, 거의 대부분의 그 당시 담당자들은 다 풀려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론스타 게이트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무마되고 다 그냥 무죄로 풀려나고, 그리고 나서 이명박 그 정권이 되자마자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 그 외환은행을 팔겠다 이렇게 그 국정조사에 검찰까지 움직이니까 론스타가 그냥 나 외환은행 다시 팔고 나갈래 했는데, 그거를 거래를 못하도록 국가에서 의혹이 제기한 거죠. 그 자기들끼리 그 함부로 매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수사의 대상 아니냐. 수사의 대상인 목적 중에 BIS 비율 조작도 있지만 가장 큰 2012년까지 총 100개가 넘는 골프장을 론스타가 소유하게 됩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갖고 있을 때 일본에서 골프장 100여 곳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식의 2010년 자산 총액은 3조 7천억 원. 자산이 2조 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이라는 한국법에 따르면 론스타는 은행을 가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골프장 운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 2005년부터 2010년. 외환은행을 갖고 있었던 이 기간 내내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무자격 주주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무자격자가 은행을 갖고 있다가 팔아 4조 7천억 원이란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아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게 미국 회사에서 일본에다가 100개가 넘는 그 골프장이 짓게 되는 거죠. 즉 그 말은 우리나라 돈을 다 빼돌려 갖고 일본의 골프장 짓는데 사용한 거예요. 네, 자기들 배불리는데 사용한 거예요. 자기들 사업하는데.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 그 금융자본법상 2조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함부로 소유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즉 어떤 대기업이 예를 들어 삼성도 못 사는 거예요, 은행을. 네, 근데 얘네들은 샀던 거예요. 그동안 2조가 넘는 자기 비금융 자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자본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이면서까지 계속 그 외환은행을 계속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금융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번에 최근에 나온 문건에서 발견됐는데, 금융위에서 알게 됐던 거고, 그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진짜 큰 잘못된 거죠. 한국 정부하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소위 산업자본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어그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기로 약속한 게임이다.
그렇게 그걸 알고 묵인하고 나서 나중에 터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론스타가 그거를 인수를 못하니까 매각을 못하니까 그 골프장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골프장을 팔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자마자 그것도 마치 짰는 것처럼 외환은행 그 금융위에서 팔았으니까 바로 매각해도 되겠다.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딱 떨어지자마자 그리고 그 외환은행을 어디에 팔았냐면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은행이 그걸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은행은 이명박근혜 금고지기 창구로 이용했던 은행으로 많은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 은행에 팔아버리게 되죠. 팔기까지의 총 비용이 4조 6천억 원. 네, 엄청난 그 규모의 돈,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모든 사람들이 10만 원씩 내도 갚을까 말까 할 정도의 엄청난 돈을 자기들이 차익을 남기고 이득을 남기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해외로 도망갔을 때 검찰에서 고발했는데도 범죄 인도권을 해서 미국의 법무부나 이런 데 알려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어버렸는지 일부러 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풀려버렸습니다. 다만 아직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죠.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묵인해준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김속동이라는 당시 금융위원장이랑 밑에 있었던 바로 추경호 지금의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대구 달성군의 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범죄자들, 천문학적인 돈을 나라를 팔아버린 범죄자를 어떻게 찍어줬단 말입니까? 이건 찍어준 인간들도 잘못된 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얼마나 벌레 취급했으면 이런 범죄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찍어준 거예요. 그냥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찍는다. 자유한국당은 무슨 범죄 소굴만 있습니까? 범죄 소굴 단체예요. 완전히. 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매우 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2의 먹튀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 대상국의 정책이나 법령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거. 즉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다. 돈을 돌려달라. 나는 미국인이니까 대한민국의 돈을 돌려달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론스타가 5조 원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에 5조 원 또 10만원 이상 1인당 우리나라 전 국민이 10만원 이상 줘도 갚을까 말까 하는 비용. 정부가 그 말은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냐.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켰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 외환은행을 내가 팔락을 했는데 너희들이 못하게 계속 밀렸다. 그리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2012년에 5조 원대 소송을 걸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명박 때였죠.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명박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걸 알게 되거나 그거를 그 당시에 외환은행 관련해서 걔네들을 잡아들이거나 하면 그 당시 정부들도 같이 짝짝꿍했던 게 드러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시 숨기느라 바빴을 것이고. 그게 이제 2008년 이제 여름이었고요. 진동수 위원장 체제 2년 동안 일체 대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1년에 2번, 2년이면 4번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거를 원칙대로 처리하고 매각 명령을 때릴 수도 없고 아무 문제 없다고 면죄부를 두드려 주기에는 훗날이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좀 저속한 표현으로 깔고 앉아서 뭉갠 게 아닌가. 자기들끼리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론스타가 이제 그렇게 해서 5조억을 갚아라. 근데 이 5조가 만약에 소송이 지게 되면 결론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ISD 소송에 자기들이 그 당시에 그 정부 금융위하고 그게 TF를 꾸렸거든요. 걔네들이 ISD 소송을 거니까 그 금융위 소송을 TF를 걸었는데 TF의 그 팀 구성팀이 그때 짝짝꿍했던 금융위 위원의 인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추경호랑 김속동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도둑놈은 도둑놈이지만 옆에 막 보는 경찰관이 이 집 담 넘어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 담 넘은 거야. 근데 도둑이 담 넘어서 물건 훔쳤다고 왜 지금 와서 내 뺨을 때려. 경찰관 네가 나보고 담 넘으라고 그래놓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죽을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지금 ISD 소송의 그 내용에 보시면 걔네들이 이미 어떤 식으로 그 합의서를 썼냐면 그 문건이 최근에 난 문건에 이런 내용 ISD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겠다. 네, 공개하지 않도록 그 합의를 받고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 우리가 ISD에 지더라도 소송이 지더라도 우리가 5조 원을 갚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전에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참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분노가 진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국회를 맡겨야 되는 겁니까? 이런 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뭘 할 줄 알고요. 그 도둑놈들인데 돈 다 국민 세금 다 해먹었던 놈들을 국회의원 해가지고 뭐 할까요? 1,500만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월급 1,500만원씩 받으면서 출근 안 하고 법안 통과해서 뭐 할까요? 자기들 위한 법안만 만든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절대 이런 자들에게 다시 국회를 돌려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구 시민이 자유한국당 지지한다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나라 팔아먹는 놈들을 왜 찍어줬던 겁니까? 왜 뽑아줬습니까? 알고 뽑아줬습니까? 지금 론스타 이거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5조 자꾸 해외 이런 놈들 사기꾼들에게 돈을 다 갚아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이런 집단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이거는 거의 와 이거는 뭐 진짜 뭐 일본에게 나라 팔아먹는 그 당시 일제 치하 때 그 친일파 그 인간들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나라를 팔아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좀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게 에게 국제통화기금에 해외 자본을 이제 신청했는 거를 원래 국가부도라고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국가부도 신청을 안 하고 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지원을 받으면 걔네들이 공짜로 지원해 줄까요? 아니거든요. 외국의 투자나 금융기관들이 조건을 내건다는 거죠. 그 조건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내건 기득권들 걔네들은 돈 잃어봤자 많이 안 잃을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 너희 자본 너희들이 금융기관 사라 그래서 이득 얻어라 나도 같이 도와줄게 같이 살자 그러면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 네. 그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끔 만들어준다니까 지금. 정말 화가 나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론스타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검찰을 저는 믿을 수 없거든요.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지금의 론스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다시 하든지 재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5조 원을 갚아야 되는 이 상황 거의 지금 이 소송에서 거의 거의 지려고 한 소송이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소송에 관련된 변호사들이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그 변호사 집단들인데 법무부 그 집단들이 그 집단들에게 들어가는 우리나라 돈이 세금만 400억 원이 넘는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완전 짜고 치는 거잖아요. 완전히. 법조 삼륜,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자기들끼리 다 해먹잖아요. 지금 외환위 이거 때문에. 그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5조 원 또 빼먹으면 또 빼먹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수사해야 되고 우리도 제발 부디 이런 더러운 작자를 찍지 않는 부디 좀 깨어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